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내신 버전이고요. 1강인데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자 이제 고1, 2, 3 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좀 귀 기울여 들으세요. 자 고1 1학기 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1등이 여기 음운 파트예요. 그래서 오늘 음운 변동을 정확히 짚을 거고요. 두 번째 2학기 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파트가 중세국어 문법이야. 자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얘든 문학인데 일단 고전 문학을 주로 이때 다뤄요. 자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땡겨서 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고전 문학 중심으로 미리 연습을 좀 해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분간 목표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사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독서까지 가는 건 약간 욕심을 부린 것 같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특히 자사고 가는 친구들이 있죠. 일단 부산 지역 기준으로 볼게. 자 부산 기준 자사고를 봤을 때 일단 해운대고, 브이래고, 그 다음에 부산외고 같은 경우에도 얘네는 정규시험은 내신형으로 나오는데 원리고사가 수능시험 다 모의고사 시험범이야. 그리고 원리고사도 수행평가를 해서 사실 다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부산 지역에 있는 자사고 계열들은 국제고 포함 전부 다 얘가 좀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문학에서 뭔가 변별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해고 남학생들이고 독서 거의 올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일 처음에는 감을 못 잡았어요. 첫 해여가지고. 근데 뭐 하작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 올해도 그럴 거예요. 근데 부일은 내가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그냥 올해는 부일 수업, 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작년에도 수업 개강을 해놨는데 하도 저를 힘들게 하셔가지고 못하실 분 올해 그냥 부일 제 수업 들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다시 돌아와서 일반고는 조금 달라. 근데 일반고 애들은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고1 때 완전히 내신형으로 갔다가 고2 때부터 수능형, 고3 때 확실하게 수능으로 바뀌는데, 이게 내신이 나왔던 친구들은 이때 습관이 잡혀가지고 이때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 암기로 비비려고 하는데, 얘들아 예를 들면 국제고 같은 경우 이번 2학기 때 내신 시험 범위가 73작품이야. 정확하게 73세트야. 자, 두 작품씩 잡아봐. 150지문이야. 한 지문 분석하기 완기하는데 1시간은 걸리겠지. 여러분, 그럼 우리가 8주 준비한다. 8, 7에 56이야. 50일 잡아보자. 하루에 3시간 동안 국어만 붙들고 있는 애들이 있니? 다시 한번 얘기한다. 고2부터는 절대 암기로 못 가요. 언제 여러분이 사고의 흐름에 딱 바뀌어야 되냐면 고1이야. 그래서 중3, 고1 넘어간 20점 넘어가면 그냥 사실은 끝난 거야. 그냥 재수하면서 시대인재 가서 7천만 원 써도 안 돼서 1억 4천 쓰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 문법인데 문법도 마찬가지야.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하시면 다 흘립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거니까 잘 보셔야 되겠고, 자 문법의 대원칙 크게 두 가지 먼저 적고 간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잘 들어야 돼. 우리 1단원 음운변동이라는 단어를 볼 건데, 자 이 음운변동의 규칙의 기준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한 음절 이내에서 일어나는 거야. 두 번째는 한 음절 이상에서 일어나는 거야. 한 음절 이내에서 일어나는 건 유일하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야. 자 그리고 음절 끝소리 규칙은 지금 시중에 약 30% 학교에서 5개념을 가르쳐서, 이거는 옛날에 제가 존중해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냥 가져오세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포항제철고 제가 내신 수업하다가 이거 짚어드렸더니 학교 선생님 이거 하나만 가지고 프린트해서 30분 동안 수업을 하셨어. 그냥 제 말 맞으니까 따라오시고 이 5개념 나오면 저한테 제보하세요. 제보하시면 제가 여러분 세특으로 적어드릴 만한 내용으로 회신을 드리면, 이거 들고 공손하게 가서 선생님께 잘 얘기하시면 선생님께서 이거 가지고 수업을 하실 거야. 자 다시 음절 끝소리 규칙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평파열음화예요. 적으세요 일단. 자 적을 공간이 없지. 받으실 프린트 제일 앞쪽에다 적으시면 돼. 아니면 제일 뒤쪽에다 적으시면 돼. 아니면 국어 노트 나눠드린 거 아니면 노트 가져오신 거에 적으시면 돼. 이것도 저것도 없다. 선생님 가셔서 노트 좀 가져오세요. 자 그럼 봐봐. 평파열음화 조금 이따가 배우실 거고 잘 들어야 돼. 과거의 음절 끝소리 규칙은 두 종류였습니다. 자 평파열음화가 있었고 뭐가 있었냐면, 하나 더 자음군단 순화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이거 왜 내가 짚고 넘어가냐면, 잘 들으셔야 돼. 옛날에는 어휘어법이어서 문법이 아니야 얘들아. 이때 문법 문제 가져오시면 안 돼요. 14학년도부터 국어형으로 바뀐 다음에 그 뒤로 최초로 문법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20학년도까지는 음절 끝소리 규칙 안에 두 개를 집어 넣었어. 그러니까 니네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요 50% 이상이 이거야. 학교 선생님 내신도 기출문제 변형해서 내다 보니까 50% 이상이 이 관점으로 나와. 근데 갑자기 21학년도부터 바뀌어요. 어떻게?
형파열 음화만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그래서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은 뭐다? 그냥 평파열 음화 그 자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장문단 순화는 음절 끝소리 규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졌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지? 필기 정리하시고 자 그럼 봐. 한 음절 이내에서 일어나는 음절 끝소리 규칙을 먼저 배우신 다음에 나머지 음변동은 전부 다 2음절 이상에서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체계를 먼저 잡고 가셔야 돼. 자, 개념학습은 이렇게 체계가 중요한 거예요. 체계가.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시면 자, 필기 이쪽으로 당길 거예요. 자, 제가 왜 어법으로 시작했는지 말씀을 드렸죠. 어휘에 관련된 용리에 관련된 규칙이었다 그래서 어법이었고 이게 발전해서 문법이 된 이유는 문장에 관련된 규칙이라서 문법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담화까지 온 이유는 왜 그래?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장 수준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담화 수준으로 와가지고 설명이 돼야 됐고 그래서 이제 과목명이 뭐가 됐다? 언어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원래는 언어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가장 올바른 얘기를 해도 어차피 99%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민주주의 사회야. 우리 교육에서도 민주주의 사회야. 정말 답답한데 어쩔 수가 없이 제가 문법이란 용어를 쓰지만 엄밀한 게는 담화까지 가져오는 언어여야 되고 킬러 문제들은 요즘은 다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죠? 아니에요. 왜 의외로 쉬운데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연습을 안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 얘기는 차차 킬러 문제들 와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하고 자, 이 체계를 잡는 데 있어서 제가 여기서도 설명을 드렸을 거야. 자,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다? 문법이라는 걸 배우고 있다. 의미체계라는 걸, 개념이라는 걸 배우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국어는 기본적으로 일단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단위라는 게 되게 중요해. 자, 원소라는 건 무슨 단위지? 그 다음에 원자라는 건 무슨 단위야? 그 다음에 분자라는 건 무슨 단위야? 그렇게 단위가 중요해.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셨던 의문에 대해서 정의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형태소에 대해서 개념이 정의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어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담화 차원이야. 그럼 이게 철저하게 개념이 딱 세팅되어 있으셔야 되고 이건 중학교 개념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전 수업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이걸 오늘 자세히 다루진 않고 오늘 의문만 집중해서 볼 거고요. 자, 그럼 봐라. 의문이라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전부 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 의사소통에 대한 거야. 자, 의사소통에 그러면 소통은 둘째 치고 의사, 즉 의미라도 잡아야 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단위야? 의미의 단위야. 그럼 의미의 어떤 단위냐면 의미를 뭐 하는 구분하는 최소 단위야. 자, 형태소는 이제 대답하실 수 있겠죠. 그냥 똑같이 쓰시면 돼. 뭐라고 쓰셔? 의미의 단위야. 의미의 어떤 단위야? 의미를 뭐 하는? 형성하는 최소 단위야.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단어는 뭐였습니까? 의미를 뭐 하는 최소 단위? 의미를 전달하는 최소 단위이다. 자, 문장은 뭐였어요? 의미를 뭐 하는? 완결하는 최소 단위야. 선생님, 의의가 완결됐으면은 끝난 거 아닌가요?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거기서 안 끝났어. 그래서 담화까지 가. 자, 의미의 어떤 단위야? 얘는 힌트를 드렸잖아. 소통이라고. 얘는 뭐야? 그래서 의미를 소통하는 단위야. 자, 뒤쪽 갈수록 나중에서 배우실 거고 오늘은 여기 의문이라고. 자, 그럼 의문에서 배우셨는데 중학교 개념과 고등학교 개념, 수능 개념과 내신 개념까지 분류해가며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이렇게 국어에서 새로운 개념을 딱 배우시면 첫 번째는 정의야. 두 번째는 그것의 종류예요. 세 번째는 그것의 현상이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실 거고 오늘 대전제 저 두 원리를 가지고 여기다 적용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러 체계로 다시 한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필기 여기까지 하시고요. 선생님 여기 한 컷 한 컷 10초씩 잡아주시고 영상 잠깐 끊겠습니다. 자, 필기 하시고 자, 벌써 공간이 부족해지지. 잡아주신 다음에 노트 나눠주세요. 노트에다 한 번 더 필기하실 거야. 받은 노트 맨 윗페이지에다 쓰시면 돼요. 뭐라고? 문법 개념 정리라고 써주십시오. 보내주시고 저를 교육부 장관으로 시켜주시면 그런 예산 낭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자, 우리 이 음은 변동 파트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원칙은 뭐라고? 한 음절 이내에서 일어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두 음절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있어. 자, 그럼 일단 한 음절 이내에서 일어나는 원칙을 우리가 잡았고 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 정말 잘 들으셔야 돼. 음절 끝소리 규칙과 7종성 규칙이 과거에는 같다고 했는데 현대는 같지가 않아요. 왜 같지가 않은지는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
문법은 문과의 과목이 아니야. 문법은 철저하게 이과의 과목이고 철저하게 수학적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과학적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걸 자꾸 문과처럼 설명하고 아무 설명 없이 아무 이해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때려 외우기 때문에 이 과목이 개판돼 가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왜 7종선 규칙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했었냐면 자, 옛날에 훈민정음 처음 창제했을 때 뭐가 있었냐? 종성, 부영, 초성이라는 원칙이 있었어요. 자, 내신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정리하세요. 수능엔 안 나옵니다. 자, 종성, 부영, 초성. 한자 어순으로 가볼게. 종성은 주어는 서술어다. 다시 사용한다. 무엇을? 초성을. 그래서 영어 어순하고 같은 게 한자 어순이야. 그래서 한문 어순에 따라서 종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한다였고 그럼 뭘 다시 사용했냐? 8개를 사용했어. 자, 그렇게 8개가 쓰이다가 7개 쓰였다가 7개 쓰이는 이 과정인데 이 7개가 쓰이는 과정이 당연히 과도기였겠죠. 그러니까 87이라고 하고 877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응원하는 그 야구팀의 등수 같아요. 자, 그럼 봐. 비읍하고 디귿이 있는데 이게 섞였을 때는 뭐냐면요. 디귿하고 시옷이 혼재되다가 시옷을 선택했다가 결국에는 디귿으로 선택이 확정돼요. 그래서 현행은 뭐가 빠지면서 이렇게 빠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7종성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뭘 다루고 있는 거야? 변동이라는 걸 다루고 있잖아. 자, 그래서 이 변동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써드리면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변동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변동이 아니야. 받침으로 쓰이지만 얘는 변동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7종성 발음규칙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거 5개념이고 이 5개념은 학교 선생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면 오히려 감사한 게 니네 세특으로 넣을 수 있는 걸 내가 줄 테니까 학교별로 따로 가져오세요. 됐니? 필기되셨어? 자, 그래서 다시 설명한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거는 동의어가 완벽하게 뭐라고 바꿔 쓰셔야 된다? 자, 수학에서 이렇게 2개 쓰고 앞뒤로 화살표 있으면 이거는 동치명제라는 뜻이고 논리적으로 완벽히 동일하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완벽히 동일한 개념이 뭐다? 평, 파, 열, 화야. 자, 평, 파, 열, 화 나는 들어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난 처음 들어본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 다행이야. 모르는 게 차라리 낫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 자, 여러분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부어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억이라고 해. 안바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박이라고 표현을 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까 자, 무슨 얘기냐? 기억 계열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기억, 쌍기역, 키읔이 있는데 얘네들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지? 얘로 가고 있죠. 맞아? 그럼 봐봐.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르죠? 평음. 평음의 다른 말, 순 우리말로 바꿔 쓰면 뭐야? 예사, 한 소리야. 예사 소리라고 바꾸는 거고 무슨 음자야? 소리 음자야. 예사하다 평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으로 가는 거야. 됐니? 두 번째, 얘는 무슨 소리야? 된 소리야. 왜 된 소리일까? 센 소리야, 말 그대로. 그래서 세다의 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소리다? 된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격하네. 격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세요. 그래서 무슨 소리? 거센 소리라고 정리하시면 돼. 여기까지 정리되셨어?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뭐로 바뀌었어? 평어로 바뀌었지. 자, 우리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야? 뭐뭐화되다야. 무슨 음화 됐어? 평음화 됐지. 평음화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평음이 아니었던 애가. 자,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 집합을 안 배운다며, 고등학교 때 집합을 배운다며, 위에 이렇게 첨자로 C가 붙으면은 컴포먼트 리셋, 여집합의 기호고요. 이건 논리적으로 뭐야? 모순관계를 의미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라는 표현은 저는 위에다가 첨자 C를 쓸게. 평음이 아닌 애가 뭐로 바뀌는 거? 평음으로 바뀌는 거. 이런 현상을 무슨 화라고 한다? 평음이 되는 거니까 평음화라고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자, 두 번째. 그럼 파열음이 뭔지 보셔야 되겠지. 자, 우리가 브 해보면 알 거야. 브 터트려야 되죠. 그래서 느도 마찬가지, 그도 마찬가지. 닫았다가 터트리는 음이야. 이걸 파열음이라 그래.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런데 잘 보셔. 자, 네 번째 규칙인데요. 네 번째 규칙은 자,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면 돼. 일단 모음 하나가 있어야 음절 하나가 만들어져. 자, 그럼 봐. 경우의 수는 앞쪽에 뭐가 올 수가 있어? 자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뒤쪽에 자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됐니?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오겠어? 4가지 나와. 맞죠? 자, 그럼 봐, 얘들아. 문제는 봐. 모음은 울림소리야. 울려요.
그럼 어디선가 끝내주려면 닫아야 돼. 그래서 닫히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닫았다가 터트리는 파열음은 마지막에 닫아주는 폐쇄음의 기능도 해. 그래서 파열음과 동의어는 뭐냐면 폐쇄음이야.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폐쇄음 언제 쓰이겠어요? 받침이 올 때 쓰이는 거예요. 받침이 온다는 건 무슨 얘기야? 소리를 뭐 할 때? 닫아가지고 딱 끝내줄 때 쓰이는 게 바로 파열음. 얘가 뭐로 쓰였을 때? 받침이 와서 폐쇄음으로 쓰였을 때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평음 폐쇄음으로 바뀌는 게 바로 평파열음합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은 우리 교재 76페이지, 77페이지에 친절하게 나와 있고, 특히 이 평파열음학 개념 설명인 78페이지를 딱 펴보세요. 78페이지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 그래서 지금 필기는 별도의 드린 노트에다 필기하시고 교재 78페이지 읽어보시면 알 건데 78페이지 왼쪽 보시면 음절 끝 소리 규칙 중 평파열음에서 기역, 쌍기역, 기역이 기호로 바뀌는 거, 그리고 디귿 계열들이 디귿으로 바뀌는 거, 비읍 계열들이 비읍으로 바뀌는 게 보이실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러면 왜 평파열음이라고 하는지 이름이 슬슬 보이실 텐데 앞쪽으로 넘어와서 77페이지 왼쪽 표를 보시면 자음표가 있죠. 이것도 무지성으로 때려 외우니까 문제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는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 수학 공부하고 있다니까. 자, 국어도 철저하게 X축, Y축이 존재하는 거야. 자, 그래서 먼저 X축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X축에 들어가는 건 이거야. 우리가 소리를 내는 걸 볼게. 자, 우리 신체 기관에서 말의 소리를 낼 때 얘로 내진 않지. 그러면 제일 가까이 와보자. 에서 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봐봐. 입술에서 나는 소리야. 그래서 이쪽에 박혀 있는 게 뭐야? 입술 소리야, 얘들아. 자, 소리는 뭐라고? 음이라고 한자를 바꿔 쓴다 그랬지. 입술을 뭐라고 한대? 순이라고 한대. 그래서 무슨 음이 되는 거야? 순음이 되는 거야. 77페이지 왼쪽 표를 보시면 돼. 조음이치의 첫 번째 칸에 들어가는 게 두 입술 소리 순음이야. 이해되셨어? 프가 있네. 자, 따라 하십시오. 프. 자, 근데 얘네들 전부 다 뭐야? 닫아야 돼. 터트려야 돼. 됐니? 전부 다 뭐니 그러면? 파열음 또는 닫는 폐쇄음이야. 그래서 여기는 무슨 음이라고 하는 거야? 파열음.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폐쇄음.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입술 소리야, 얘들아. 자, 두 번째 치조음이야. 혀를 좀 더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뭐랑 닿니? 이랑 닿죠. 이를 뭐라고 해? 한자어로 치아라고 하지. 그래서 뭐라고 하니? 이가 내는 소리니까 치조음이야. 혀 끝에서 나니까 무슨 소리라고 하는 거야? 혀 끝 소리야. 여기까지 되셨어? 그럼 봐라. 드. 이게 다시 한번 닫았다는 소리니까 트로 가시는 거고, 이 표 외우셔야 됩니다. 전국에서 제일 수업 설명 잘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배우셔야지. 학교 가셔봐야 어차피 정리 안 되고 지금 힘들어하시면은 내년에 아주 처참한 결과야. 여러분 보니까 이 친구 내년 등급이 3등급일 것 같습니다 라고 난 얘기하기 싫어. 지금 빨리 하세요. 어차피 공부하러 왔고 공부하셔야 되고 3년 뒤에 대학 가셔야 되잖아. 그걸 안 하실 거면 마음대로 하시고, 그걸 하실 거라면 지금 필기 열심히 하시면 돼. 손이 없는 친구는 오케이. 눈에 담아 놓으세요. 봐봐, 손이 없어. 언제까지 손이 없죠? 4주? 4주 뒤엔 하겠지. 손이 있잖아. 야, 손은 애도 쓰고 있는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신 써줄까 내가? 대신 써줄 수 있어. 대신에 내 머리만 좋아지겠죠. 공부는 여러분 손으로 하신다는 거. 요즘은요, 게임도 자기 손으로 안 해. 이쪽을 봐. 자기 손으로 해. 지금 공부 구경하러 온 거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공부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세 번째는 뭐니? 경국의 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혀를 쭉 안쪽으로 넣어봐. 그러면 입천장이다. 입천장인데 좀 단단한 입천장이야. 그래서 무슨 입천장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세다를 바꿔 쓰면 뭐라고? 경이라고. 입천장을 한자로 바꿔 쓰면 구개. 입천장. 입뚜껑. 경국의 음이야. 됐니? 경국의 음에 들어가는 애는 즈 해보면 알겠지만, 자 봐라. 즈는 혀가 닿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혀가 조금 내려와. 그러니까 여러분 Y축에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데다 써주는 거야. 츠는. 이해됐어? 잘 봐야 돼. Y축은 뭐야? 혀의 높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원리 이해 못하면 그냥 때려 외우다가 죽어요. 그냥 아무리 외워도 2등급, 3등급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야. 근데 원리 이해하잖아. 니네가 내신을 하는 족족 수능감도 유지가 돼. 물론 떨어지더라도 그거를 보호를 해준다고. 그리고 암기가 훨씬 잘 돼요. 원리 이해를 했기 때문에. 공부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혀를 더 집어넣으면, 토할 때까지 집어넣지 마시고 좀만 집어넣으시면 입천장이 좀 여려지는 느낌이 올 거야. 그걸 무슨 입천장 소리? 됐니? 그래서
뭐라고 한다? 열이다, 연, 부들부들하다. 연두부 할 때 그 연자야. 입천장, 입뚜껑, 국의 음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봐. 영국엠에 들어오는 건 뭐야? 그 끄크예요. 그 끄크.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소리를 낼 때 폐 속에 들어갔던 공기가 나오면서 소리가 나. 뿌 터트리는 거죠. 파열음이야. 즈. 자, 뭔가 닿기도 하지만 마찰도 시켜. 그래서 무슨 찰음? 파찰음이라고 해. 그런데 스를 해보면 알겠지만 닿지 않죠. 뭐만 시키는 거야? 마찰만 시키는 거야. 그래서 마찰음으로 들어가는 게 스고, 스의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요. 됐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잘 보셔야 돼. 얘랑 얘가 원래 잘 들어야 돼. 얘가 치조음이 아니었어요. 드가. 그래서 옛날엔 국외음화가 없었어. 이게 전국에 의대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휘문이었고, 휘문 고3 올해 중간고사 내신 나왔다가 다 틀렸어. 뭐라고 냈냐? 국외음화가 중세고서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시오. 뭐야? 얘가 치조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됐니?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네가 지금 위치가 지금 같아진 거예요. 옛날엔 안 같았어. 자, 그래서 이 순서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정리되셨어? 그 다음에 마지막 히읗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얘네들은 혀가 어떻게 돼? 혀가 입천장에서 딱 붙어있는 애는 파열음이야. 혀가 여기 붙어있는 애들은 파열음이야. 혀가 조금 떨어진 애들은 파찰음이야. 그리고 혀가 좀 내려오게 되면 마찰음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혀가 더 내려오죠? 그러면 소리가 울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이해됐어? 혀가 좀 더 내려오면 그때부터 무슨 소리야? 울림 소리야. 그러면 잘 들어야 돼. 울리지 않으니까 없을 무자야. 그래서 무성음이라고 하는 거야. 울리니까 무성음이야? 유성음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유성음이 단계가 있어. 우리가 불닭을 봐도 뭐 예를 들면 뭐냐 그 지코바 치킨인가? 뭐 그런 거 불닭맛 있잖아. 마라 불맛. 그럼 봐봐. 얘는 마라 불맛이 0인 거야. 얘는 마라 불맛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거야. 그럼 지문 보시면 알겠죠? 교재 보시면 알겠죠? 자, 1단계가 뭐야? 비음이야. 2단계가 뭐야? 유음이야. 3단계가 뭐야? 모음이야. 그래서 유성은 1, 2, 3단계로 갈수록 떨림이 세져. 그러면서 혀가 점점점 내려오는 거야. 이걸 왜 이해해 놓으셔야 되면 이걸 이해를 못 해놓고 접근하다가 터져요. 접근하세요.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셔야 돼. 됐니? 자, 그래서 원리원칙을 지금 쭉 잡고 있는 거고 이 원리원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셔야 되고 벌써 자음 가지고 이 정도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자음만 가지고도 시간이 꽤 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큰 틀이 나오셨지. 그래서 1번 한 음절 단위에서 음변동이 있는 거 뭐라고 한다? 평파열음화라고 한다. 2번 뭐다? 이 음절 사이에서 나는 거는 차차 배우실 거다. 세 번째, 변화가 있어야 변동이다. 따라서 음절 끝술 규칙 평파열음화는 7종선 규칙이 아닌 이유가 왜 그런 거냐? 받침에 얘네들 오잖아. 얘네들은 변동이 없어. 뭐만 변동이야? 잘 봐. 얘네들이 저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가는 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야. 얘네가 여기로 오는 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야. 얘네 포함 얘네가 여기로 오는 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야. 얘네가 여기로 오는 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야. 즉 변화가 있는 건 평음인 파열음 계열로만 바뀌어. 그래서 평파열음화라고 하는 거야. 나머지 울림 소리들은 변동이 없어. 알겠어? 그래서 7종선 규칙도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77페이지 왼쪽 설명을 끝냈고요. 자, 78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 있는 설명을 마무리 지을 건데 자, 제가 드린 설명이 78페이지 왼쪽에 마무리돼서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딱 해보시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읽어보시고 자, 넘어가서 78페이지 오른쪽 된소리 대기부터는 두 음절 사이에서 나는 음변동이니까 여기까지 필기 끝나시면 두 음절 사이에서 나는 음변동을 제가 차곡차곡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좀 여기 잡고 잡아주시고요. 1, 2, 3, 4 이제 5번 원칙을 또 정리할 거야. 영상을 잠깐 끊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꾸 이제 외우는데 뭐 구둣발, 뭐 구둣빵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하세요. 그 유치한 거 좋아하시면 하세요. 여러분 취향이니까. 자, 그런데 저는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게. 자, 최초의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 미음에서 과획을 해서 만든 게 얘야. 최초의 훈민정음에서 이응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응과 기역도 대응을 시킨다고 해볼게. 자, 그리고 하나 더 봐. 유음이 여기 계열로 와 있죠. 모음은 이제 모음이지. 아까 얘기했다. 말아맛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울림이 있다 없다? 울림 없다야. 자, 국어에서 울림이 없다를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기도 해. 앞에다 플러스를 붙이기도 해. 자, 울린다라는 건 성대가 울린다는 거야. 그래서 성대가 떨린다라고 해서 무슨 음은 유성음이라고 하는 거야.
없을 무자를 써서 여기를 뭐라고 하는가? 무성음이야. 그런데 얘를 단순히 유성음, 무성음으로 분류하시면 안 되고 1, 2, 3단계로 설명을 하시는 게 내신에선 편해. 나는 수능에서 이렇게 안 가르친다. 수능에서 여기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어. 근데 내신에서는 하시는 게 편해.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당연한 얘기인데 잘 보셔야 돼. 자, 마라맛이 센 걸 먹었어. 마라맛 3단계를 먹었어. 1단계 먹으면 맛이 느껴지니? 그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이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여기는 마라맛 0단계들이죠. 마라맛 0단계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가버려?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마라맛 0단계에 있던 애들이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마라맛 0단계에 있던 애들이 어떻게 가? 1단계로 가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비음이 아니었던 애가 무슨 음이 됐어? 비음이 됐지. 이걸 무슨 음화라고 하겠어? 비음화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됐니? 어떻다고? 비읍, 디귿, 기역이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게 비음한데 왜 바뀌는 거야? 울림의 세기가 세기 때문에 먹혀요, 소리가. 그래서 울림 소리 1단계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두 번째는 봐라. 누가 어디로 가겠어? 니은이 니을로 가겠지. 마라맛이 더 세졌으니까. 됐어? 그러면 유음이 아니었던 애가 유음이 되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유음화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거꾸로 가는 게 없나요? 있어. 그걸 수위적 변동이라고 하는데 수위적 변동은 설명하면 안 돼요. 규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문법이야. 법이 뭐야? 규칙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불규칙을 설명하는 과목이 아니야. 불규칙을 설명하는 학문이 아니야. 규칙을 설명하는 학문이어야 되는데 자꾸 불규칙을 가져. 왜? 원리가 안 돼 있기 때문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들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울림 소리들은 소리가 약해. 울림 소리는 소리가 세고 맛이 세. 1, 2, 3단계로 갈수록 더 센 맛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센 맛을 만났을 때 센 맛으로 간다야. 이게 바로 비음하고 유음화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봐라.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어. 니은이 디귿으로 바뀌어.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어.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이걸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으로 바뀐 거고. 자, 비음과 비슷해진 거니까 얘를 동화의 일종으로도 보고요. 같을 동자다. 동화의 일종으로도 보고 동화의 일종으로도 보고 얘네는 또 뭐의 일부냐면 봐봐. 얘가 얘로 바뀌었지. 대체가 됐어. 그래서 대치동의 그 대치야. 바뀐다의 대치 또는 교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니? 자, 필기 정리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일단 비음화, 유음화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된소리대기 설명하다 갑자기 왜 여기로 점프하셨나요? 자, 된소리대기도 마찬가지 얘들아. 그러면 된소리는 왜 된소리가 되는 거냐? 이런 거야. 자, 힘이 센 애들끼리, 자, 잘 들어. 힘이 약한 애는 힘이 센 애한테 먹혔죠, 지금처럼. 그럼 왜 된소리가 되냐? 원래 약한 애들끼리 싸우는 거 보는 게 제일 재밌어. 아주 그냥 걔네들끼리 보고 있으면은 아주 비슷비슷하거든. 그러면 원래 그래요. 약한 애들끼리 싸우잖아. 목소리가 개 커지는 거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 이 지문 두 번째 된소리 대기는요. 어떤 경우 일어난다? 선생님 이쪽으로 올 거예요. 된소리 대기는 자, 잘 들어. 이것도 경우의 수야. 안 울림 소리 부딪힌 경우 있겠죠.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 부딪힌 경우 있겠죠.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부딪힌 경우가 있겠죠. 울림 소리 부딪힌 경우 있겠죠. 얘들아, 경우의 수 확률 통계야. 니네가 나중에 유전 같은 거 힘들어하면 그거 그냥 확률 문제로 풀어. 개 쉬워 그러면. 자, 다시 돌아온다. 된소리 대기가 어떤 경우 일어난다고? 힘이 약한 애들끼리. 여러분 이제 학생들하고 내가 그 비속어를 못 쓰겠는데 그 지읒 비읍이라고 있어. 지읒 비읍들끼리 싸우면은 겁나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얘가 봐봐, 순서상 얘가 얘를 때리는 구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울림 소리들끼리 부딪혔을 때 얘 뒤쪽 소리가 커지는 거야. 이해됐니? 뒤쪽 소리가 세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된 소리가 되는 거라고. 된 소리가 되는 거라고. 된 소리가 되는 거라고. 경음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된 소리 되기는 한자어로 경음하라고 하는데 왜 일어난다고? 안 울림 소리끼리 부딪혔을 때야. 자, 그런데 봐봐. 자음끼리 부딪힐 일이 별로 없는데 왜 부딪히겠어? 앞쪽 음절과 뒤쪽 음절의 초성이 부딪힌 거겠지. 근데 앞쪽 음절의 종성의 안 울림 소리는 3개밖에 없어, 얘들아. 왜? 1단계에서 음은 1음절 단위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을 먼저 거치고 왔으니까. 이해되셨어? 그래서 순서대로 비읍, 디귿, 기역이 이 앞쪽에 어떤 애들? 비읍, 디귿 계열로 오는 애들하고 부딪히면 뒤쪽에가 된소리로 되는 거야. 그래서 교재 보셔. 78페이지 오른쪽 교재 보시면 그냥 수능에서는 된소리 하는 것이 된소리가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표준발음법 6장 경음화 보세요. 거기 24항에 보면 받침 기역 계열, 디귿 계열, 비읍 계열 뒤에 오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 왜 그렇다? 안 울린 소리끼리 부딪혔을 때 목소리가 커지면서 세지면서 뒤쪽에가 세진다. 뒤쪽에가 된 소리 된다야. 여기까지 필기 정리하십시오. 됐니?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어려운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쉬워서 하품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지금 24, 25, 26, 27항, 28항을 보면 안 울린 소리가 아닌데 된 소리가 되는데요? 자,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다가 쓰셔. 빨간색이나 색깔펜으로 써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성조 때문이야. 강세 때문이야. 써. 24, 25, 26, 27, 28에다 쓰세요. 뭐라고?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강세 또는 강조 때문이라고 써놔. 24부터 28항까지 묶어. 훈민정음이 쓰여졌던 당시에 성조, 어조, 강세 때문임. 제가 원래 고향이 창원이야. 그런데 벌써 창원 같지가 않지. 어릴 때 살다가 이사를 가가지고 섞였어. 전국 사투리가 다 섞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영원의 고향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나는 우리가 남이가 하려고 이제 사투리를 딱 썼더니 애들이 너무 어색하면서 진짜 죽여버린대. 그래서 지금 사투리를 못 쓰고 있는데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로 이와 이를 구분을 하잖아. 얘를 이라고 하잖아. 이런 느낌처럼 이 맞아요? 맞다고 해줘. 자, 그럼 봐봐. 강세가 들어가. 영어에서 마찬가지라. I am 이라고 하잖아. I am 이라고 동사에다 강조를 넣지. 이해됐어? 국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옛날에 동사에다 강조를 넣어준 거야. 그래서 어간에다 형광펜 쓰시고 거기다 써. 동사 강조야. 용어는 강조야. 그러니까 용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리가 세진 거야. 이해되셨어? 그래서 어감 받침에 안 울린 소리가 오더라도 뒤쪽 된 소리가 된 이유는 서술어 강세 때문이었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지? 자, 26항은 뭐냐면요. 선생님 한자어는요. 잘 들어야 돼. 한자어도 강세가 있었어. 그래서 한자어 강세, 니을 뒤에도 마찬가지야. 관형사형은 배우시다 보면 알겠지만 관형사형은 얘가 품사가 뭐야? 전성어미잖아. 관형사형 전성어미니까. 얘도 뭐야? 동사야. 동사 또는 형용사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뭐라고? 서술어 강세기 때문에 된 소리가 된 거야. 자, 마지막 28항이다. 잘 보셔 얘들아. 옛날에 이런 거야. 옛날에 보셔 필기해. 우리 지금 발가락이라고 하지 않고 발가락이라고 발음하죠. 근데 발가락이라고 발음을 하면 안 되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왜 발가락이 된 거냐면 옛날 문헌 중에 이런 게 있더라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자, 봐봐. 위에 있는 방이라고 해요. 근데 봐봐. 우리 어떻게 발음하지? 윗방이라고 발음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뭐였던 거야? 관형격조사 시옷이었던 거야. 그래서 발가락은 현대고로 바꾼 뭐야? 발의 가락이야. 젓가락 알겠어요? 젓가락? 마찬가지야. 걔도 가락이야. 그러니까 하나 있는 게 가락이야. 손가락, 손의 가락이었어. 그런데 뭐가 들어가 있어서? 시옷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관형격조사로. 그래서 얘 때문에 소리가 세진 거야. 이 때문에 된 소리가 된 거야. 되셨니? 여기까지? 그래서 정리하시고. 큰일 났네. 자, 그래서 된 소리 되기는 왜 일어난다? 안 울린 소리끼리 부딪혔을 때,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안 울린 소리끼리 부딪혔을 때 뒤쪽 소리가 세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울림 소리는 다 먹어버리는 거야. 울림 소리가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울림 소리는 너무나 소리가 세기 때문에 안 울린 소리가 먹혀서 된 소리가 되고 말고가 없는데 안 울린 소리끼리 부딪혔을 때는 소리가 더 커지면서 뒤쪽 소리가 세지는 현상, 그게 바로 경음화 된 소리 되기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고, 선생님, 울림 소리가 온 경우에 왜 경음화가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렇다? 서술어 강세 때문이다. 그게 24, 25, 27항이야. 한자어 강세 때문이다. 이게 26항이야. 그리고 뭐가 들어왔으니까 사이시옷. 사이시옷은 원래 뭐였어? 관형격 조사였어. 자, 28항 사이시옷 뺏었어. 관형격 조사였음. 그래서 관형격 조사 시옷이었기 때문에 이 시옷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세진다까지 해서 저는 뭐까지 설명을 드린 거냐? 79페이지 왼쪽에 나와 있는 유음화, 비음화까지 설명이 됐어. 자, 그래서 자, 영상 잠깐 끊고요. 너무 힘들어한다. 자, 여러분 이게 한 번에 안 끝나요. 어차피 3월달에 한 번 더 하셔야 되고, 그래도 오늘 잘 정리 한번 해보시고 오늘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편하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자, 우리 79페이지 왼쪽까지 해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첫 번째 대원칙 이쪽으로 봅시다. 자, 한 음절 내에서 음음 변동이 있다.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고 그게 뭐다? 바로 음절 끝소리 규칙이다. 자, 기본적으로 받침에서 나오는 자음은 소리를 닫아줘야 된다고. 자, 봐봐. 한 음절은 하나의 모음단이야. 그럼 모음은 기본적으로 무슨 소리였어요? 울림도 3단계로 되게 컸죠. 그 울림 소리이기 때문에 울림을 한번 여기서 딱 닫아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랬어. 그럼 울림 소리 플러스 폐쇄음으로 닫아줬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받침에 오는 자음들이 다 뭐가 된다? 폐쇄음이 된다야. 그래서 폐쇄음의 다른 말은 뭐였어? 파열음이었죠. 평음의 파열음이 되니까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평파열음화라고 부르기로 했고, 결국에는 뭐였니? 비읍, 디귿, 기역. 그래서 뭐 구두빵 이렇게 외우시는데 알아서 외우세요. 그거는. 자, 그래서 받침에서 비읍 계열들이 비읍으로, 디귿 계열들이 디귿으로, 기역 계열들이 기역으로 갔었다. 이걸 평음인 파열음이 된다. 그래서 평파열음화라고 한다고 그랬었고, 얘네들이 얘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분류하겠다? 교체로 분류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필기 다시 하셔야 돼. 자, 두 번째 규칙은 뭐였니? 예, 이음절, 즉 음절과 음절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랬었죠. 자,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우리가 한 음절 단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자, 앞쪽이 초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중성은 있어야 무조건 된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종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랬어.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음절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돼. 그리고 뒤음절이 올 거야. 여기까지 되셨지? 그럼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정리했던 게 뭐였니? 된소리 대기야. 그래서 된소리 대기는 뭐야? 받침과 초성이 비슷하게 부딪혔을 때 흐름상 이쪽에서 충돌, 이쪽 소리가 세지는 걸 얘기했었죠. 그럼 충돌이 나려면 소리가 비슷한 정도로 세기가 있어야 되니까 둘 다 안 울림 소리 왔을 때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비읍, 디귿, 기역. 구두빵 뭐 암기하셔도 돼. 자, 그럼 봐. 비읍, 디귿, 기역이 오고 뒤쪽에 이런 계열들이 왔을 때, 그래서 기역, 디귿, 뭐 비읍, 시읒, 지읒 계열들이 왔을 때 뒤쪽 애들이 뭐가 되는 경우? 된 소리로 바뀐다 그랬었죠. 됐니? 자, 그럼 봐. 된 소리가 아닌데 된 소리가 된 거였고, 얘 이름도 바꿔 얘기하면 뭐였다? 경음화라고 한다 그랬어. 자, 여기서 이 원칙 예외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학교 내신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뭐니? 서술어에 강세 넣는 경우야. 두 번째는 뭐였어? 관형격 조사 시옷이 원래 있었던 자리야. 필기해서 따라오십시오. 여기까지 잡고. 여기까지 필기 다 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유음화가 있는데 예외적인 건 따로 내신 들어가서 볼게요. 자, 비음화는 이겁니다. 자, 순서대로 비읍, 디귿, 기역이 뭘 만났을 때? 이 울림소리 계열들을 만났을 때야. 그래서 얘네들이 니음, 미음을 만났을 때 어떻게 간다? 비읍은 자, 미음에서 가액이지 미음으로 갔겠죠. 디귿은 봐, 니은에서 가액이지 니은으로 갔겠죠. 그 다음에 기역은 이음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보자. 됐어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넘어오는 거고, 자, 카메라 이쪽으로 올게요. 자, 이것도 이 표를 기억하시면 되게 쉽다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다. 울림소리가 세기 때문에 울림소리 쪽으로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일단 받침으로 왔던 애들은 얘네는 전부 다 일단 여기로 한번 1차적으로 가. 얘네도 한번 일단 1차적으로 얘네로 가. 얘네도 한번 일단 1차적으로 가. 그럼 이 세 애들이 뭘 만났을 때? 얘네들을 만났을 때 얘가 가획되고 오는 거야. 가획되고 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원래 안 울림 소리였던 애가 그대로 울림 소리한테 먹혀서 울림 소리로 오는 거야. 원래 마라맛이 아니었던 애들이 마라맛 1단계 만나가지고 마라맛 1단계로 바뀐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가신다요. 자, 그럼 유음화도 마찬가지인데 리을하고 니은이 만났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간다? 둘 다 리을하고 리을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리을이 마다맛 2단계, 울림소리 2단계라 그랬었잖아. 그 이쪽 다시 오시면 알겠지만 울림소리 2단계로 얘랑 만났어. 얘가 이쪽으로 맛이 먹힐 수밖에 없다 그랬어. 소리가 먹힐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자, 필기 정리해 놓으시고, 그럼 얘네들 전부 다 뭐 하고 있어? 지금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으니까 싸그리 작작 묶어서 무슨 체라고 하면 되겠어? 교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필기 정리하십시오. 자, 수학처럼 이해하시면 돼. 원리 원칙을. 그럼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79페이지 왼쪽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렸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국의 음화인데, 국의 음화는 모음이 붙어서 생기는 경우니까 이건 따로 뒤쪽에 정리해 드릴 거고, 79페이지 아직 안 넘어갔다. 79페이지 오른쪽 아래 보시면요, 모음 동화가 있는데 이 모음 역행동화, 얘가 사실 표준 발음법이 아니어서 가르치면 안 되는데 내신에서 아주 열심히 가르쳐서 이거 모음 할 때 따로 정리해 드릴 거고, 아마 다음 시간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넘어가 볼게. 이제 80페이지도 볼게, 얘들아. 자, 두음 법칙입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어차피 다 까먹으니까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저 따라오세요. 기본적으로 얘들아, 봐봐. 니은하고 리을을 비교하면 리을이 훨씬 센 애야. 맞죠? 자, 마찬가지다. 이응하고 리을을 비교해도 리을이 훨씬 센 애야. 맞죠? 그 다음 봐봐. 니은하고 이응을 비교해봐. 상대적으로 얘가 좀 더 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우리가 그 북한 애들 보면 이성계라고 발음하지 않고 리성계라고 발음을 해.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유음이라고 발음하는데 얘는 아마도 류음이라고 발음할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잖아. 훨씬 발음이 센 거야. 그럼 발음이 세다는 건 뭐야? 어조 또는 강세가 남아있다는 거야. 중세국어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중세국어 흔적으로 어떻게 한자어 계열들의 강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발음 편하게 이로 갔는데, 북한이나 옛날에는 이거를 리을 또는 니은으로 썼던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다. 현관펜 치면 돼. 초성에 한자음 니은, 리을이 오면 좀 더 편한 발음 이응, 니은으로 바뀐다. 이게 바로 두음 법칙입니다. 필기 되셨고, 정리되셨고. 자, 오른쪽 넘어와서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자, 사이소리 현상 좀 설명을 할게. 자, 얘는 자, 소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얘는 표기에 대한 거야. 다시, 얘는 뭐라고? 소리에 관련된 현상이고 얘는 표기에 대한 거예요. 영상 잠깐만 끊어볼게요. 사이소리 현상을 옛날에 연구할 때는 연구가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랐다가 지금은 결정이 된 건데, 아까도 얘기했었던 저 발해가락 기억나죠? 자, 원래 얘네는 다 뭐였던 거냐면 이거야. 첫 번째. 왜 사이시옷을 써주냐면 얘가 관형격 조사 시옷이어서요. 오케이? 그래서 원래 관형격 조사 시옷이 과거에 있었어. 중세국어에. 자, 그래서 개를 써주는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이에 소리가 나는 현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라고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야. 봐봐. 사이라는 게 뭐겠어요? 음절이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봐봐.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경우? 종성이 있는데, 이 종성 뭐가 온 경우? 비읍, 디귿 계열의 파열음이 온 경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안울림 소리에 안울림 소리가 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 뒤쪽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야? 뒤쪽이 된소리 되는 거. 그럼 봐봐. 결국에는 사이에서 뭔가 소리가 덧나면서 된소리 되기잖아. 그래서 된소리 되기 무슨 화? 경음화. 됐니? 경음화요. 이게 바로 뭐라고? 사이에 소리가 나는 현상 첫 번째 된소리 되기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어떤 경우였어? 아까 사이시옷을 써주는 경우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사람의 코가 있죠. 그리고 우뚝 솟아 있는 걸 날이 서 있다고 하잖아. 근데 발음하면 어떻게 되니? 콧날이 되잖아. 그러니까 왜 콧날이 되는지를 궁금했던 거야. 사람들이. 두 번째, 위아래 할 때 아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입 할 때 이가 있잖아. 그럼 아래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발음할 때 어떻게 돼? 아, 렌, 니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첫 번째, 이 경음화된 이유가 원래 관형격 조사 시옷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문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얘는 원래 뭐였던 거냐면 이거야. 코의 날이었던 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의는 과거에 뭐로 쓰였다? 시옷으로 쓰였어. 그래서 어떻게 썼던 거야? 콧날 이렇게 썼던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 그래서 콧날로 쓰기도 했고 아니면 코날로 쓰기도 했지만 어쨌든 뭔가 여기에 소리가 시옷이 들어간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시옷은 발음이 어떻게 나죠? 디귿으로 나죠. 그래서 얘는 뭐야? 콧날이야. 됐니? 카메라 이쪽으로 와봐요. 자 그런데 봐봐 얘들아. 디귿이 뒤쪽에 뭘 만났니? 니은 만났지. 자 봐. 고개 들어봐 얘들아. 디귿이 뒤쪽에 니은 만났지. 그러면 뭐가 된다? 울림소리에 얘가 먹혀요. 먹히니까 니은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돼? 콧날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 이거 내신에서 무조건 물어봐요. 어디부터 물어보냐면 이 뒤쪽을 무조건 물어봐 얘들아.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자 어떤 환경에서 사이시옷을 써주냐야. 자 두 번째는 뭐야? 그러면 시옷이 뭐로 바뀌는가? 디귿으로 바뀌는 거야. 디귿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펑파여름하라 그랬죠. 자 세 번째는 뭐야?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화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신에서 이 세 개지를 쓸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봐. 그러니까 필기 일단 해놓으시고 지금 어렵더라도 두 번, 세 번 더 반복하시다 보면 잡히실 거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 아랫니는 뭐가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르니? 봐봐. 아랫니 같은 경우에는 니은, 니은이 두 개 들어가 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 니은이 지금 들어와 있지.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아까 얘기했었던 1번 된소리 대기나 2번 니은 첨가나 3번 니은 니은 첨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뭐라고요? 경음아. 두 번째 뭐라고요? 니은 첨가요. 세 번째 뭐라고요? 니은 니은 첨가요. 이렇게 세 가지를 뭐라고? 사이시옷 표기하게 한 환경으로 규정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다 머리 터질 거니까 일단 필기 이 정도 정리해놓고 나중에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문제 풀면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81페이지 국의 음화도 하나로 이제 들어갈 건데 국의 음화는 여기서 조금 벗어나 있는 애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고 다시 음절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동그라미 1번 음절 끝소리 규칙 2번 된소리 대기 3번 비음화 4번 유음화 그리고 아까 정리해드렸던 5번 뭐라고? 두음 법칙 6번 뭐라고? 사이소리 현상 7번 뭐라고? 국의 음화 이렇게 7개를 묶어가지고 보니까 어떤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더라는 거야. 이걸 전부 다 묶어서 교체 7가지야. 여기까지 되셨어? 자 다음 주에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쪽지 시험이 나오겠죠. 교체 7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좀 덥니 친구야? 부채질하는 것 같아서. 졸린 거야 더운 거야? 알겠습니다. 잠들 깨시고 정리되셨죠? 자 영상 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우리 81페이지 왼쪽까지 정독하셨어야 돼. 자 이제 81페이지 오른쪽이고요. 우리 이제 탈락 보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볼게. 일단은 제가 분류한 체계가 있고 현행 교육과정 분류 체계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뒤섞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갈 거고 일단 크게 변동은 네 가지. 첫 번째 교체가 있었고 방금 교체에 대한 설명 끝났고요. 두 번째는 탈락이 있어요. 자 탈락에 대한 원칙 첫 번째는 이거야. 우리가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소리의 규칙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모음 단위를 기준으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모음 단위를 기준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모음 두 개를 발음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아어 발음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 어 뭔가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잘 보셔야 돼. 자 두 번째는 모음 단위로 소리가 나는데 성격이 비슷한 애들. 그러니까 자음 플러스 자음이 소리가 나기 힘들고요. 모음 플러스 모음이 소리가 나기 힘들어.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자음 플러스 자음의 경우 소리 나기 힘들다 보니까 아까 봐봐. 비음화가 되는 경우도 자음 플러스 자음이었죠. 그 다음에 유음화가 되는 경우도 자음 플러스 자음이었죠.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도 자음 플러스 자음이었어.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음끼리 즉 된소리 대기도 그렇고 경음화 그래서 자음 플러스 자음이 소리가 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자음이 부딪혔을 때 소리 나기 힘드니까 이렇게 교체로 가는 경우도 있겠으나 우리는 지금 뭐 배우고 있으니까 탈락 배우고 있으니까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음군 단순합니다. 자 원래 자음군은 실제로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들아. 비읍 시옷 브스 솔이라고 발음을 했어. 솔. 근데 봐봐. 솔이라고 발음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됐니? 쌀로 발음 났죠. 얘가 쌀이 된 거야. 여기가 이해됐어?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그러니만이 말이 많은데 일단 수능 기준으로는 이런 어두 말의 앞에 오는 이 어두 자음구는 뭐로 갔다? 된소리로 됐다가 일단 수능 기준이고 여기까지 되셨니? 자 필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이 자음끼리 부딪히면 어쨌든 발음하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자음군 단순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쪽으로 봅시다. 다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됐어? 그래서 발음을 하다 보니까 얘가 뭐가 된 거야? 밥다가 된 거야. 자 그럼 봐봐. 밥다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거겠죠. 자 이 비읍은 어디서 왔겠니? 이 비읍에서 왔겠죠. 잠깐만 이 디귿은 왜 쌍디귿이 됐을까? 이거 아까 뭐였어요? 안울림 소리였죠? 얘도 뭐였어요? 안울림 소리였죠? 그럼 안울림 소리끼리 비슷한 애들끼리 충돌하면서 뒤쪽 소리가 세지는 거 이걸 뭐라 그러겠다? 경음화라고 하겠다. 됐니? 그래서 자 이 주황색은 뭐야? 경음화 된 소리 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지? 필기 정리되셨어? 자 계속 볼게 얘들아. 그러면 저 비읍 앞에 있는 리을은 어디 갔겠냐는 거야. 자음끼리 부딪히고 있으니까 발음하기 힘들죠. 그래서 앞쪽 자음이 날아가는데 앞쪽 자음이 날아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그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디테일하게 학교 내신 선생님 필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대원칙은 뭐다? 앞쪽 게 날아가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뒤쪽 게 남아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81페이지의 중반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음절 끝소리 규칙 중 자음군 단순화라고 써놨는데 X라고 해놓으셔. 뭐가 틀렸니? 음절 끝소리 규칙이 틀렸어요. 81페이지 중반부에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빨간색으로 X라고 적어놔. 자 언제까지 이렇게 쓰였던 거야? 20학년도 수능까지 이렇게 쓰인 거야. 더 이상 이렇게 쓰이면 안 돼. 다시 얘기한다. 음절 끝소리 규칙 X라고 정확하게 적어놓으세요. 자 그런데 봐봐 표준 발음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 기역 시옷은 기역이 남았는데요 니은 지읒은 니은이 남았는데요 리을 비읍은 리을이 남았는데요 리을 시옷 리을 티읕은 전부 다 리을이 남았는데요 선생님 뭔데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얘가 어원을 가지고 분석해보면 이렇게 설명이 됐던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표준 발음법을 수능에 내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건 뭐다? 어쨌든 자음결이 부딪혔을 때 하나가 탈락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자음군 단순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나중에 자세히 볼 거예요. 그 외에 81페이지에 보면은 리을 탈락 있죠. 넘어가봐. 82페이지. 히읗 탈락, 으 탈락, 아 탈락, 어 탈락 등이 있는데 이 탈락들은 역시 학교 내신 디테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탈락하는 거는 학교 내신 디테일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한다. 자 탈락은 뭐야? 대표적으로 자음군 단순화가 있어. 자음군 단순화는 어떻다? 그렇죠. 자음끼리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음군 단순화를 가져왔고 자음끼리 부딪히는 현상을 자음끼리 부딪히는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음군 단순화가 왔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탈락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내신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안 다를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차차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필기 정리 되셨죠? 자 넘어가서 83페이지입니다. 자 아까 1번 교체 2번 탈락 이제는 첨가예요. 자 첨가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자음은 니은 첨가밖에 없고요. 모음은 이 모음 반모음 첨가만 있어. 일단 필기해 두시고 자 이쪽으로 올게요. 자 쟤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저거 깊이 들어가면 끝이 없고 나름대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모음 있죠. 얘는 조금만 발음이 달라지면 이렇게 위쪽에 이거 이렇게 써줘. 이걸 반모음이라고. 이 반모음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이 플러스 아 해서 뭐가 됐어? 야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잡히셨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야 얘들아. 자 우리 이제 모음 체계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단모음이라고 하면 모음을 발음할 때 조음, 소리 내는 기간에 변화가 없는 경우야. 자, 그럼 당연히 있는 경우는 뭐겠어요? 모음이 두 개 있는 거니까 이중 모음이야. 그래서 조음 기간에 변화가 있는 경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 우린 아까 배우셨다시피 자음 또는 모음 하나하나를 뭐라고 배우셨냐면 은이라고 배우셨어. 그래서 얘는 음은 한 개예요. 자, 선생님 이쪽 기준으로 잡고 계시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들아. 가가 있고 기가 있어. 다른 단어죠. 뭐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얘와 얘 때문에. 됐니? 자, 가 있고 가 있죠. 다른 단어가 됐어. 뭐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음은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근데 문제는 뭐냐? 잘 들으셔야 돼. 이중 모음은 음은 두 개로 계산이야. 이것도 5개념 많이 쓰인다. 뭐라고 쓰인다? 이중 모음 음은 두 개로 쓰여. 내가 그래서 잠깐 요즘 여기 끝으로 잡아주세요. 학교 내신 다루다가 5개념 많이 나오는 걸 정리해 드릴게. 잘 보세요. 첫 번째. 이거 나오시면 무조건 세특에 쓰실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놓으죠. 음절 끝소리 규칙에 뭐가 들어간다? 평파열 음화만 들어가. 근데 여기에 추가로 뭘 넣어주시면 자음근 단순화를 넣어버리시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음근 단순화는 언제까지 그랬다? 20학년도 수능까지 그랬기 때문에 20학년도 기출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다가 자꾸 헷갈리거든. 근데 그거는 옛날 시험범위라서 그렇다라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자, 이게 정리가 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이때까지는 오케이인데 현행에서는 이건 틀린 5개념이야. 자, 두 번째 5개념 정리해 드릴게요. 두 번째 5개념. 필기하고 계시죠? 이중 모음은 음운 개수 두 개로 칩니다. 자, 이중 모음을 음운 개수 하나로 치는 선생님 역시 5개념이야. 자, 왜 이중 모음은 음운 개수 두 개로 쳐야 되냐면 반모음을 음운 한 개로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지 논리체계가 잡혀. 자, 무슨 얘기냐? 잘 들으셔야 돼. 우리 나중에 뭘 배우실 거냐면 모음 탈락이란 걸 배우시는데 또는 나중에 모음 축약이라는 걸 배우시는데 잘 들어 얘들아. 모음 축약도 역시 없는 개념이야. 모음 축약도 역시 없는 개념이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모음 축약을 뭐를 모음 축약으로 설명했냐면 이런 거야. 그 누구냐? 도도도도 알지? 도도도 있잖아. 그럼 봐봐. 그 도도도도 했을 때 피어나 도도도도인데 피어를 펴라고 발음을 했잖아. 그럼 봐봐. 옛날에는 뭐라고 봤냐면 모음이 하나, 두 개를 하나가 됐다고 본 거야. 두 개가 하나가 됐다고 본 거야. 근데 봐라 얘는 하나가 탈락된 거라고 보기에는 두 개가 합쳐져서 뭔가 된 것 같지. 축약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러면 안 되더라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현행 내신에서 5개념 내가 하자. 이거는 선생님께서 이 노란색으로 가르치시면 무조건 저한테 들고 오셔가지고 확인받아서 세팅해 쓰시면 돼. 앞으로 제가 다 고쳐드리려고요. 자, 그래서 이게 다 틀린 개념들이고 왜 그런지 제가 저쪽에다 설명드리면 이래야만 설명이 되기 때문이고 모음 축약은 앞으로 뭐로 바꿀 거냐면 반모음 이 첨가 또는 반모음 이 교체로 보실 거예요. 예, 끝으로 잡아주세요. 반모음 이 첨가 또는 반모음 이 교체로 보실 거야. 자, 그래서 저 따라오시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이거를 이제 규정하는데 되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논리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갈 수는 없어. 그래서 예시 하나하나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면서 나중에 다 잡아드릴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들아. 식용유 같은 경우 볼게요. 식용유. 발음을 편하게 보니까 뭐가 되니? 식용유가 되는 거야. 자,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이겁니다. 이 기억이 이 자리로 들어가지. 자, 여기 쓰이는 원칙이 있어. 자, 원칙 다섯 번째야. 원칙 다섯 번째. 초성에 들어온 이응은 음가가 없음이야. 초성에 들어온 이응은 음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 들어올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앞쪽에 있는 기억이 봐봐. 뒤쪽에 있는 모음이 있으니까 같이 결합해 쓰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연달아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걸 무슨 법칙이라 그런다? 여는 법칙이라고 해. 됐니? 자, 그럼 봐봐. 바뀐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여는 법칙은 음은 변동이 아니야. 그래서 기억하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응은 원래 없는 자리야. 그 자리를 밀고 들어왔을 뿐이니까 변화된 건 없어.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다? 여는 법칙이고 음 변동이 아닌다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지? 근데 봐봐. 뒤쪽에 보니까 자, 여기 있는 이응 음가 없다 그랬었죠. 그런데 갑자기 뭐가 생겨났어? 니은이 떡 하고 생겼어요. 자, 그러면 니은에 대한 설명이 있으셔야 되는데 니은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시면 되겠다? 니은이 첨가됐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니? 자, 그럼 니은이 왜 첨가된 거냐면 사실 이것 때문이야. 뉴가 얘들아. 이유. 봐봐. 여기 나와 있는 유는 쪼개보잖아. 이 플러스 우야. 유. 그럼 봐봐. 이 운데 음이 좀 뭉개진 거야. 그래서 잘 들어. 단모음 이가 아니라 뭐가 됐어?
반모음 이 플러스 뭐가 된다? 단모음 우야. 그래서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한 단위로 뭐가 됐어요? 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 그런다?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문법의 논리체계상 얘를 두 음운으로 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반모음도 한 개 음운 한 개 음운 해가지고 두 개가 두 개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기억해 놓으셔. 일단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모음모음이 붙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모음모음이 붙는 게 발음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모음모음이 붙는 발음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니은을 첨가해서 해결해 준 거야. 여기까지 정리되셨어? 필기하시고 얘들아 100% 이해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일단 필기는 따라오시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시면 하실수록 여기까지 다 가르치셔. 그런데 더 연구를 하시면은 훨씬 쉽게 수능형으로 가르치셔. 그러니까 수능 대비를 하잖아요. 오늘 수업이 10분의 1로 하면 끝나요. 근데 내신 대비는 여기까지 들어가. 왜 그럴까? 자꾸 국어로 변별하려고 하시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독서로 변별하려고 하시면 돼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유리한 방법인데 전공을 국어로 하시다 보니까 독서 지문들을 설명하시기가 너무 힘드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독서 지문 갖고 변별을 못하니까 어떻게 들어가? 문학을 깊이 있게 들어가, 문법을 깊이 있게 들어가 해서 변별이 되더라고요. 고1이 어떻게 보면 나는 내신 대비가 훨씬 어려운 단계라고 보는 거야. 왜? 애들은 아직 미성숙한데 내용 깊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첨가는 왜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저 따라오세요. 아까랑 똑같은 원리인데 자음끼리 부딪히거나 모음끼리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얘를 끼워 넣어줘가지고 자음끼리 못 부딪히게 반모음 첨가를 해주거나 모음끼리 못 부딪히게 니은 첨가나 또는 반모음 첨가를 해주는 게 첨가라는 개념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자, 마지막 남아있는 건 축약이에요. 자, 자음 축약, 모음 축약 두 개를 틀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얘는 모음 축약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5개념이에요. 모음 축약이라는 5개념 나오면 제보하시라고. 자, 그래서 모음 축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봐봐. 이 플러스 아 해서 야라고 줄어드는 거. 즉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뭐가 되는 거? 이중모음이 되는 거를 과거 관점에서는 모음 축약이라고 본 건데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에 이 단모음이 뭐로? 반모음으로 교체됐다고 보는 관점으로 가요. 어렵죠? 일단 들으시고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야. 이거 포기하시면 방법 없다. 자, 필기 정리하시고 그냥 놓치지 말고 따라오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가지고 어느새 손이 나가서 내가 고른 정답이 정답인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실 거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돼. 그게 84페이지 오른쪽에 반모음 첨가로 있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돼.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얘들아. 자, 피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피어 저기다 표라고 설명했네. 또 뭐가 있냐? 이 정도면 됐어. 넘어가. 자, 넘어가서 이제 85페이지 축약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음 변동은 1번 교체, 2번 탈락, 3번 첨가, 4번 축약인데 모음 축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모음 교체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축약이 있겠어? 자음 축약이 있겠죠? 이쪽으로 오세요. 자, 자음 축약과 동의어는 뭐냐면 격음하야. 격음하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고 거센 소리 대기야. 자, 그래서 뭐냐, 얘들아, 이거야. 흐 해보면 알겠지만, 흐 해보면 알겠지만, 흐를 좀 더 세게 하잖아. 흐, 긁어요. 목소리를 사실은. 그 목소리를 약간 긁는 소리야. 긁는 소리니까 센 소리야. 그래서 아주 센 소리는 거센 소리가 돼요. 그래서 기역의 목소리, 목청을 긁게 되잖아. 긁게 되잖아. 그래서 키읔이 된다고요. 히읗, 목청을 긁고 있는데 디귿을 가져오니까 더 목청을 긁는 티읕이 된다고요. 비읍도 역시 마찬가지야. 뭐가 된다고? 피읍이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자, 지읒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가 된다고? 치읒이 된다고요. 필기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게 전부 다야. 그래서 85페이지 왼쪽 설명 끝났고요. 85페이지 오른쪽 설명인데 모음 축약은 있다 없다? 없다야.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내용들입니다. 자, 넘어가서 86페이지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여는 법칙과 절은 법칙이 있는데요. 자, 이쪽으로 따라오십시오.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는 법칙은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음 변동에 속하지 않는다야. 그냥 뭐야? 초성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들어올 뿐입니다. 자, 반면에 절은 법칙은 뭔가요? 자, 절은 법칙은 뭐야? 음은 변동이에요. 됐어? 자, 그럼 절은 법칙이고 절은 법칙은 음은 변동인데 잘 보셔. 왜 음은 변동이냐? 얘는 일단 첫 번째 평파열음화가 일어나. 됐니 여기까지? 예를 들면
여러분 꽃 좋아하나요? 플라워, 꽃이에요. 자, 그럼 봐. 내가 지금도 발음했지. 꽃을, 꽃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꽃을이라고 발음하죠. 근데 봐라. 야, 꽃 뒤에 벌레가 앉았네. 뭐라고 발음하니? 꽃 뒤라고 발음하죠. 자, 그럼 봐. 다 어디서 왔는지 너무 눈에 뻔하잖아. 여기 있는 치읓은 봐. 봅시다. 음가 없는 이응을 밀고 들어왔지. 그럼 봐. 원래 음가가 없던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변동 아니고 연달아 소리가 났으니까 연음이라고 하는 거야. 되셨지? 자, 근데 봐라. 꼬디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디귿이 되는 거야. 음절 끝소리 규칙, 절음 법칙, 평파 이름을 썼잖아. 됐니? 그리고 나서 들어온 거야, 얘는. 그래서 뭐 때문에 평파 이름화 때문에 얘는 음 변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뒤에 초성 음가가 없는 이응 자리에 밀고 들어오는 건 공통점인데 얘는 음 변동 없이 바로 들어왔고 얘는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들어와요. 연음 법칙과 절음 법칙의 차이 잘 정리해 두시고 필기해 두시고. 여기까지 되셨니? 자, 이게 86페이지 내용이고요.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봐봐. 우리 87페이지 1번 같은 문제는 사실 20초 컷이 딱 나야 돼, 얘들아. 왜냐면 기억을 보자마자 1번이 바로 보여야 되고 2번? 자, 봐봐. 첨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었죠. 자, 봐봐. 우리가 지금 87페이지의 1번 문제를 딱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지부터 봤어. 첨가는 두 개밖에 없죠. 자, 우리가 첨가라는 딱 단어를 보자마자 풀이 과정은 이렇게 돼. 자, 봐봐,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예를 들면요. 아주 간단한 2차 방정식 볼게. 뭐 하니? 우리 이거 보면. 인수분해라든 근해 공식을 쓰든 뭘 해야 되겠다. 절차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진짜 국어라는 과목도 철저하게 풀이 과정이 있어. 이걸 우리는 절차라고 합니다. 사고의 절차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절차는 뭐냐? 첨가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개념 로딩이 돼야 돼요. 얘가 인수분해가 딱 떠오르는 것처럼. 자, 첨가를 보는 순간 두 가지가 있어. 무슨 첨가, 무슨 첨가야? 니은 첨가가 있고 반모음 이첨가가 있어요. 자, 그런데 봐. 니은 첨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니까 기억에 흥, 닐 있죠. 맞지? 디귿에 발야구에 랴가 있을 거야. 그런데 니은은 첨가 될 게 없잖아, 지금. 정답 2번 끝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사실은 20점 컷이 났어야 돼. 됐어? 자, 그런데 지금 내가 풀이 과정도 안 쓰고 말로만 하니까 안 와닿지.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 자, 지금 같은 풀이는 첫 번째 실전 풀이에요. 실전에서는 무조건 시간 관리야. 여러분, 우리 수험이라는 건요. 잘 들으셔야 돼, 제발. 우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우린 지금 정답 맞추는 기술자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만 3년 동안 쓰기엔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심어 넣는 거야. 실력자가 될 수 있는 씨앗들을. 자, 그러면 실력자가 될 수 있는 씨앗과 과정과 절차를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실전에서 시간 관리해야 되니까 이 느낌을 푸시는 건데, 자, 우리가 그러면 실전 시간 관리하기 위한 기초 체력이라든지 기초 실력을 쌓기 위한 풀이 방법은 이 두 번째야. 자, 봐. 흥, 니를 보셨을 때 분석을 다 하세요. 흑, 일이 뭐가 됐대? 흥, 닐이 됐대. 자, 그럼 하나씩 우리가 따져볼까, 얘들아? 자, 기본적으로 아까 1단계를 적용해보자. 그러면 한 음절 단위에서 나는 게 있을 거야. 그럼 한 음절 단위니까 여기서 나는 게 있을 거예요. 됐니? 자, 그런데 딱히 잘 모르겠지. 자, 그러면 봐. 두 번째. 두 음절 사이에 나는 걸 녹색으로 한번 봐볼게. 두 음절 사이에서 나는 걸 봐볼게요. 두 음절 사이에서 나는 걸 보니까 자, 이렇게 연달아 나면서 뭔가가 나야 되겠네. 그러니 지금? 그럼 봐. 여기에 이응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니은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정리하시면 무슨 첨가? 아, 니은 첨가가 있겠구나가 딱 보였어요. 뒤쪽에서. 그래서 첫 번째 쓰인 음 변동 니은 첨가야. 그런데 도대체 이 이응은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니을 기억에서 튀어나왔겠죠. 자, 맞냐? 자, 두 번째는 뭐겠어? 자, 한 음절 단위에서 봤더니 아,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 음절 단위를 놓고 봤을 때 모음 기준으로 뭔가 와야 되는데 자음 두 개 못 온다 그랬죠. 그러네. 자음 두 개 못 오니까 하나가 날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겠네. 자, 그래서 무슨 군 단수나 자음 군 단수나가 있겠네. 자, 그럼 봐봐. 자음 군 단수나 중에 니을이 혹은 기억이 탈락할지까지는 못 외우실 거야. 근데 남아있는 게 뭐야? 이응이야. 왜 이응이 됐을까? 얘 영향을 받았겠구나. 그럼 정리하면 3단계는 뭡니까? 뒤쪽에는 니은 영향을 받아서 기억 플러스 니은이 이응 플러스 니은이 되는 거. 기억이 뭐가 됐어? 비음이 됐어. 비음하라고요. 되셨니? 여기까지? 그래서
최종 정리를 딱 해보니 뭐야? 오케이. 자, 다시 이제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순서 뭐가 돼? 리을 기억에서 리을 탈락 무슨 당 자음분단수나.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어떻게 되셨어? 예, 니은이 첨가됐습니다. 니은 첨가야.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셨어? 니은이 첨가된 다음에 기역과 니은이 만나서 이응 플러스 니은이 내는 뭐가 됐다? 비음화가 됐다고요. 자, 이렇게까지 풀이과정 정리하시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니은, 달름, 발리하고도 여러분 손으로 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연습하셔야 사실은 연습이 돼.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선지 분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2번 문제에 나와 있는 1번 선지 흑하고 2번 선지 전형연기, 3번 선지 부엉문, 4번 선지 언지, 5번 선지 넌내, 그 외에도 보면은 무슨 복는도 있고 묵고도 있고 박는도 있죠. 다 분석하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래서 자, 과제는요. 21번까지 아마 21번까지 있을 것 같은데 얘가 33번까지 있네. 33번까지 풀어오시는 건 기본이고 선지 분석을 다 해오세요. 잘 들어 얘들아. 지금 우리가 저번 주까지 과제가,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와야 되는 과제가 뭐였냐면 28쯤은 영상 들어오는 거였거든. 자, 다들은 기특한 학생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손 번쩍. 아, 훌륭합니다. 자, 절반이 들은 기특한 학생, 절반 기특한 학생 손 한번 들어봅시다. 네, 됐고요. 손 내리시고. 자, 과제는 계속 누적된다 얘들아. 자, 그럼 다음 주까지 과제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예시 분석을 다 해오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어? 문제 다 푸시고 예시 분석 다 해오세요. 오케이? 시간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쓰시면 하고도 남아. 다 해오세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우리 이제 지금 1번 문제의 달름과 발리하고도 저랑 같이 분석해 보실 거야. 자, 그래서 달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봐봐 얘들아. 자, 비교를 해보니까 뭐가 됐대? 달른이 됐대. 근데 보세요. 뭐가 지금 딱 하고 남아있어? 리을이 딱 하고 남아있죠. 리을이 딱 하고 남아있죠. 맞니? 그러면 아마 우리는 눈치상 첫 번째 뭐가 있었겠어? 리을 히읗에서 히읗이 탈락하면서 벌어진 현상, 자음분단순화가 있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남아있는 건 뭐라고요? 리을이야. 그러면 리을이 남아있는데 왜 리을이 됐지? 아, 이거겠구나. 리을이 뒤쪽에 있는 니은을 리을로 바꿨겠네. 이걸 무슨? 그렇죠. 리을 플러스 니은이 리을 플러스 리을이 되는 현상.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다? 유음화라고 했죠. 됐니?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반려구까지 보겠습니다. 왠지 슬프다. 슬퍼. 자, 초성 이응은 음가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음가가 없는데 갑자기 음가가 생겼잖아. 그럼 뭐밖에 없어? 첨가밖에 없어 얘들아. 논리적으로. 그럼 1단계 음가가 없는 자리에 뭐일 수밖에 없어요? 니은 첨가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근데 니은이 아니잖아. 리을이잖아. 그럼 왜 리을이 됐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니은 첨가를 시켜놓고 보니까 뭐가 들어와 있냐? 아, 그러네. 리을 니은이잖아. 그래서 리을 니은이 뭐가 된 거야? 리을 니을이 되는 유음화가 된 거라고요. 자, 얘들아 봐봐. 얘가 얘로 뭐 됐어? 교체됐죠. 얘는 교체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정답 내보시면 알겠지만 1번 선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2회죠. 2번 선지 첨가는 뭐뭐밖에 없어? 흥리하고 발야구밖에 없죠. 정답 2번 끝이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리고 3번 설명을 할게. 얘들아 이쪽으로 와. 자, 음변동은 4가지 종류로 나누자면 교체죠. 교체는 뭐야? A라는 애가 어떤 환경에서 B로 바뀌는 거야. 두 번째 탈락이죠. 탈락은 뭐야? A, B라는 애 중에 하나가 빠지면서 A만 남거나 또는 B만 남는 경우야. 그럼 얘는 음변동 없죠. 자. 음의 개수변동 없죠. 음의 개수변동 마이너스 1개지. 그 다음에 첨가는 당연한 얘기지만 A가 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자, 플러스 1이 생겼죠. 축약은 뭐야?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야.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3번 선지 음 변동의 결과 음은 개수의 변화가 없대요. 음은 개수의 변화가 없다? 교체. 되셨어? 음은 벼수의 변화가 없다? 교체라고. 그러면 기역은 교체 맞니? 첨가랑 탈락 없는 거 맞냐? 아닌데요? 그래, 봐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탈락에 첨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있지. 저 따라오세요. 자, 자음분단수나 탈락 마이너스 1이죠. 첨가 플러스 1이죠. 교체는 플러스 0이죠. 3개 더하니까 숫자 산수해. 얼마 나와? 0 나오네.
여기까지 되셨어? 그래서 3번 선지 되셨고 4번 선지 음변동 횟수 322이니까 니은 디귿 맞고요. 5번 선지 니은에서 첨가된 음은 기억에서 첨가된 음과 같다. 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음 첨가는 니은 첨가밖에 없어. 모음 첨가는 반모음 이 첨가밖에 없어. 당연히 음은 같겠죠. 정답 5번 선지 바로 나왔어. 자, 내신 대비는 여기까지 분석을 할 실력이 쌓이셔. 미안해 얘들아. 특히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2년 내지 3년 정도 여러분 나이 때 성장이 느려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잼민이야. 미안해. 너 어쩌겠냐? 너희 3년 뒤에 졸업이야. 5년 뒤에 군대야. 세상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원래 야생은 그래. 그래서 남학생들이 좀 늦공부하는 경우가 많아. 나도 그랬고. 근데 어쩌겠냐? 지금 해야 돼. 힘내세요. 나도 남자잖아. 아무리 봐도 남자잖아. 그럼 남자로서 여러분 인생을 미래에 살아봤지 않겠니? 물론 여기에 카리나가 수업하고 있으면 야 나도 니네 자리에 앉아서 듣고 싶다 야. 미안해. 이렇게 생겨서. 근데 특히 남학생들은 방법 없어. 해야 돼. 자, 2번 문제 볼 거야.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싸그리 작작 해주세요. 자, 영상 끊었다 갑니다. 필기부터